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속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반응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불현듯 놀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외로움을 마치 실패한 삶의 증거처럼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약속을 만들고 의미 없는 관계 속에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병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이 된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인간관계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단단하게 만들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으로 우뚝 서기 위한 생존의 지혜이자 마음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정신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저 유명한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넷째, 결국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자급자족의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소위 말하는 마당발입니다. 주말이면 각종 동호회 모임에, 결혼식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의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SNS에는 늘 사람들과 어울려 찍은 화려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김영수 씨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정말 인맥도 넓고 성격도 좋고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김영수 씨의 표정은 사진 속에 웃는 얼굴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했던 마음에도 없는 칭찬들,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억지로 터뜨렸던 웃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느꼈던 미묘한 소외감과 열등감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김영수 씨는 외로움이 두려워 군중 속으로 도망쳤지만 그 군중 속에서 더욱 뼈아픈 고독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김영수 씨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김영수 씨가 겪고 있는 이 모순적인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혼자라서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야말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타인은 결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상처 대부분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품었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겠지. 우리가 친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들은 대부분 처참하게 배신당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과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런 타인에게 나의 행복을 의탁한다는 것은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에 내 집에 기둥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민지 씨는 회사 동료인 최정은 씨를 단짝 친구처럼 의지했습니다. 회사에서 겪는 부당한 일들, 상사에 대한 불만, 심지어는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최정은 씨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지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니까 정은 씨는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야. 우리는 영원한 아군이야. 그러던 어느 날 승진 심사가 다가왔고 박민지 씨와 최정은 씨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최정은 씨는 그동안 박민지 씨가 털어놓았던 상사에 대한 불만을 교묘하게 상사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박민지 씨는 승진에서 탈락했고 배신감에 치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박민지 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비극의 씨앗은 최정은 씨의 배신 이전에 박민지 씨의 지나친 의존에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의 본질을 무시하고 자신의 모든 취약함을 드러내며 상대가 성인군자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한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남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남이 내 짐을 들어주기를 바라지도 마라.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삶의 진정한 동반자이다.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의 반응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소홀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저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불가능한 기대를 거둠으로써 불필요한 실망과 분노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정신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비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마치 혼자 있는 순간이 오면 자신이 소멸해 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필사적으로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정신적으로 빈곤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반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을 필요로 한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방해 없이 오롯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사색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는 고독을 위대한 영혼들의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주말을 보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진우 씨는 주말이 두렵습니다. 약속이 없는 주말이면 그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데이트하고 놀러 가는데 나만 방구석에 처박혀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그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수술 약속을 잡습니다. 시끄러운 술집에서 남의 뒷담화나 연예인 가십거리를 떠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는 아프고 속은 쓰리고 오늘 뭐 한 거지? 라는 허무함만 남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착각합니다. 반면 정서윤 씨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녀에게 주말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좋아하는 차를 내리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습니다. 가까운 숲길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의 생각들을 일기장에 정리합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감상하며 깊은 몰입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에게는 타인의 소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풍요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씨와 정서윤 씨 중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단연코 정서윤 씨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진우 씨가 타인을 찾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지루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끊임없이 오락거리를 가져와야만 겨우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적 공허가 큰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과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무리를 지어다니며 시끄럽게 떠들고 유행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정서윤 씨처럼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외부에서 행복을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지루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대화이자 창조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행복의 원천을 자기 안에서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 안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바랄 것이 거의 없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고독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버림받은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초라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책을 읽고 사색하고 나만의 취미를 가꾸며 내면을 채워간다면 어느새 고독은 가장 편안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타인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하고도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딜레마를 이토록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들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을 얻으려다가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고슴도치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맹렬한 추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와 찔리는 고통 사이에서 고슴도치들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방황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추운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 이 고슴도치들과 똑같다. 내면의 공허와 권태라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수많은 결점과 참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힌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비밀이 없어야 하며 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완전한 밀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편하다는 핑계로 지켜야 할 예의를 무시하고 내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를 통제하려 듭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상처와 다툼, 그리고 이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예의와 정중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는 고슴도치의 가시 위에 바른 왁스와 같다. 예의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완충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 김 여사와 이수진 씨가 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며 수시로 며느리의 집에 찾아오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잔소리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섭섭해했습니다.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김 여사의 의도는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며느리 이수진 씨에게 그것은 숨 막히는 감시이자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극에 달했고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다 서로의 가시에 깊이 찔려버린 것입니다. 반면 친구 사이인 강준호 씨와 박성민 씨는 다릅니다. 두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지만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끔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회포를 풀지만 서로의 정치적 견해나 가정사, 재정 상태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않고 존중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예의를 깍듯하게 지킵니다.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키고 빌린 돈은 정확하게 갚으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다툼 없이 은은한 난로 같은 온기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지혜를 실천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소중한 관계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거리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만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각자의 방이 필요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는 서로 다른 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사랑법입니다. 넷째, 결국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자급자족의 원칙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결론이자 우리가 삶을 대하는 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인격, 즉, 그 사람이 무엇인가입니다.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성, 지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소유, 즉,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재산, 돈,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셋째는 평판, 즉, 그 사람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명예, 지위, 명성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해지기 위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재산을 늘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그 사람이 무엇인가이다. 내면의 자산이 빈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져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이라도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이 형편없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명연주자는 평범한 바이올린으로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연주하는 나라는 존재의 수준이 낮다면 인생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재벌 회장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반면 시골의 작은 암자에서 차 한 잔과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을 누리는 스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내면의 풍요로움, 즉 인격의 크기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천국에 간다면 그는 그곳에서도 지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감옥에서도 자신만의 우주를 즐길 수 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명랑한 성격,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지성, 예술을 즐길 줄 아는 감수성, 사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내적인 자산들이야말로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진짜 보물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십시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갈아 넣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잠깐의 쾌락을 줄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불안과 더 큰 것을 원하는 욕망 때문에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내 마음의 양식을 위해 책을 읽고, 내 감성을 위해 좋은 음악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키우십시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감정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 내적 재산이 풍부한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끄떡없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는 언제나 자신 안에서 행복의 재료를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자급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수입하지 않고 내부에서 자체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타인은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으며 과도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면이 빈곤하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을 도피해야 할 형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충전하는 특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예의라는 완충제를 통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내면의 자산을 키워 자급자족하십시오. 돈이나 명예, 타인의 평판 같은 외부적인 조건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 지성, 감성, 명랑함과 같은 내적인 보물을 쌓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얼핏 보면 염세적이고 우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다. 고독은 운명이다. 이 말들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물하는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이 우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셔도 됩니다. 무리 속에서 느끼는 거짓된 소속감보다 고독 속에서 만나는 진정한 나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방 안의 적막이 더 이상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적막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포근한 보호막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는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람에 지치고 외로움에 떨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색과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